그동안 외신은 뭐 전부 우리 올림픽으로 도배가 됐겠죠. 네, 그렇죠. 뭐 이제 좀 마무리 정리하는 그런 보도들이 있습니까? 네, 뭐 워낙 큰 행사였기 때문에 또 북한 문제 관련해서 이제 민감한 이슈들이 많았다 보니까는 외신들도 우리 기사를 보도할 때는 올림픽 기사가 주로 거의 다였고. 그랬겠죠. 또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도 또 외신 보도들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좋은 현상 같은데. 예. 어쨌든 이 코너가 그래도 시사자키에 밖에서 본 한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언론에서 못 본 한국, 다른 언론이 못 본 외신에서 본 한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국의 공손한 배려 문화, 외신은 이 부분에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독일의 베를리너 자이퉁 같은 경우에 18일 보도한 내용에 이번 올림픽 주최국 국민들의 아주 뛰어나고 고유한 특징 중 하나가 일단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허. 독일 기자들에게는 한국이 그런 문화가 이제 독특해 보였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가끔 이게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다가갈 때 뭐 정작 부탁을 하는 건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버스가 언제 출발하는지, 뭐 인터뷰 구역이 어딘지, 보안 검색 관련해서 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이 기자들이 늘 친절한 자세로 질문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좀 거칠게 질문하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신문도 기자들이 거의 잠을 못 자면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예. 어쨌든 이 스트레스가 높아진 상황에서 취재를 한다고 하고 그럴 경우에 이 보안 검색 같은 것에 이제 짜증을 내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 일은 이제 정작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임에도 불구하고 짜증을 내는데 자신들이 무례하게 됐을 때 한국 사람들 반응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먼저 도와주려고 하고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손님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재하러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보안 검색을 하니까 뭐 이런 것까지 합니까? 뭐 항해성으로 얘기해도 네. 그래도 친절하게 다 대해주더라. 네. 그게 굉장히 의아해 보였다는 건데 제가 그 12년 동안 외국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경험했던 프랑스 경우도 보안 안전 뭐 치안 관계에서 요원들이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거든요. 무뚝뚝하죠. 네.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네, 그러는 그 의미에서 이제 이 기회에 우리나라 경찰관들한테 참 경의를 표하고 싶은데 이 유럽이나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 가보면은 그 경찰들이 우리나라 경찰만큼 친절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무뚝뚝 넘어서 무서워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러는데 이런 경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경찰들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싶은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 외신 기자들은 몇 가지 예를 드는데 뭔가를 문의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이게 해도 찍어주고 나서는 오히려 자신들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찍어준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땡큐.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외신 기자들이 본인들이 뭔가 방해하러 지구상을 누비는 게 아니구나. 자신들이 기분 좋은 사건 그 자체구나 이렇게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예. 심지어는 이 아침에 방을 나설 때 이게 문에 붙어 있는 올림픽 마스코트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까지 한다는 거죠. 아니 문에 붙어 있는 올림픽 마스코트가 진짜 인사를 해요? 그게 아니라 써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네, 문구가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인데. 또 설 명절하고 딱 겹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설날 이 스켈레톤의 그 윤성민 선수 금메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성민 선수 때문에 아마 그 설날 아침에 차례 지내는 시간을 지키지 못했던 가정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그 벅찬 감동, 그다음에 환희를 주최국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국민들에 있어서 감사했다. 이렇게 하면서 기사의 마지막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리너 자이퉁. 네. 우리의 공손한 배려 문화를 칭찬했다. 네. 또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이런 친절한 전통 문화로서의 한국 말고 또 현대적 국가 이미지에 대한 찬사도 있었습니다. 네. 그 아태 지역 전문 매체죠. The Diplomat가 이 올림픽 시작한 첫 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올림픽은 언제나 주최국에게 훌륭한 국가 홍보의 기회가 돼 왔다면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에 한국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번 올림픽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치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가성비로 따지면 훌륭한 올림픽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조금 전 이 신문의 지적처럼 이 효율성이 돋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보통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시설물들이 완공되지 않고
과도한 초과 비용이 문제가 된다던가 그러면서 이제 초조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예. 이번 평창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출발이 좋다. 그러니까 출발 좋다 이런 것은 당시 시점에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예. 보도가 이제 첫 주였으니까. 예. 그리고 가끔 제가 여기 코너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이제 한국은 중견국으로서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 이런 외신의 보도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 매체 역시 그 맥락에서 이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을 말하고 있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을 해서 진보 보수 정권을 모두 거치면서 지지를 받은 이것이 이제 중견국 아젠다다. 예. 이게 이제 본격 추진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일부 시각에서는 올림픽에 대해서 그냥 스포츠 잔치인데 너무 정치적이다. 너무 다른 의미가 많이 부여한다. 이런 등등의 반응이 많이 있는데 네. 이 매체에 따르면 그거는 냉소적인 시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 학문 용어에서 그게 바로 극중주의라는 거거든요. 극중주의라는 거 실제로 학문 용어에 있는데 예. 이런 이제 시각이 극중주의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느냐. 단지 운동 경기 시합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야말로 그냥 그 한 나라의 어떤 능력 이런 걸 다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로 다 활용하는 게 맞는 현실이죠. 네, 그렇죠. 역대 올림픽이 다 그랬고요. 네. 예. 그 올림픽을 보고 나면 그 나라의 품격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한 차례 이 코너에서 제가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올림픽은 정치적이어야 한다. 그 말씀. 그러니까 인간의 아름다운 육체의 대재전을 통해서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숭고한 올림픽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올림픽의 태생 자체가 그렇고요. 네. 예. 근데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을 잘 해야 될 것은 정치 올림픽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올림픽 정치는 앞으로도 모든 국가들이 나눠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치 논리에 매몰돼서 올림픽이 희생되는 것은 안 되지만 예. 올림픽 정신이 정치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은 그게 본질적인 올림픽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디플로매트에서 게재한 기고문이 주장을 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제 한국이 북한 문제를 넘어서서 국제 문제 대응에 있어서 좀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앞으로는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G20 행사 또 핵 정상회의 많이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번 평창 올림픽도 잘 치렀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중견국으로서의 그런 역량은 검증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프트 파워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검증이 됐듯이 이런 소프트 파워를 지탱할 수 있는 인프라 이런 것도 역시 한국이 내세울 강점이 있는 것이고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언론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산업연구원이 예상했던 그 평창올림픽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대 효과 20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가노와 솔트레이트 시티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 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이 솔트레이트 시티 같은 경우에 올림픽 바로 전해의 관광 수입이 40억 달러였던 것이 10년 후에는 76억 달러로 그러니까 2배가 넘었다는 거거든요. 네. 나가노의 경우는 알파인 노르딕 스키 경기가 매년 개최되면서 아시아 스키어들이 이제 북적인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이 사실 교통 인프라 면에서도 인천공항에서 평창 가는 길이 도쿄에서 나가노 가는 길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 기회에 강원도가 이제 아시아 겨울 스포츠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아무튼 이 글은 이번 평창 올림픽은 남북 관계의 잠재적인 해빙,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메달 획득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외교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영광을 누릴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더 디플로매트가 맺고 있습니다. 네, 뭐 다 칭찬이네요. 네, 칭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점을 주목했나요? 이번에는 이제 올림픽에서의 그 소프트 파워.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그 좀 중복은 되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 한국의 이제 K-팝이라든가 영화 이런 뭐 한국의 힘 보여줬다 이렇게 아까 디플로매트에서 소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이제 평창 올림픽도 이제 기여를 했고 그러면서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의 한국 국민들의 열정적이고 또 과격하지도 않았던 그런 응원의 모습을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 응원의 모습. 네. 예.
2002년도 월드컵이 있을 때 저는 이제 프랑스에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프랑스 언론에서도 그때 그 한국의 거리 문화, 응원 문화 이걸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놀랍게 받아들인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질서 정연하다는 것이 어떤 다르게 표현하자고 하면은 불필요하게 힘을 분산시키지 않으면서 정해진 목표물을 향해서 이제 에너지를 쏟아붓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힘이 과거 산업 발전 시대도 그랬고 지난 그 촛불혁명 때도 그대로 이제 보여줬다는 건데 네. 이런 놀라울 정도의 조화된 그 집중력이 이 적은 인구 그다음에 작은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힘을 보여줬던 그런 한국의 에너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뭐 그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테니까 예. 이 관련 외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2일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예. 이번 올림픽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 여자 컬링 대표팀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한국의 마늘 소녀들 동계올림픽을 정복하다 이렇게 제목을 이제 뽑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컬링 여자 국가대표의 힘이 한국의 힘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작 그 대표 선수들은 마늘 소녀라는 별칭 싫어한다는데 네네. 여전히 외신은 마늘 소녀라고 부르는군요. 네, 계속 많이 씁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마늘이라는 것이 한국의 매운맛을 대표하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별명을 이게 마늘에서 찾고 그러니까 이걸 참 마늘을 포기하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신문은 컬링 국가대표가 보여준 기분 좋은 스포츠 스토리가 이번 평창 올림픽에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의 메달 획득은 한국의 성공 신화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아, 맞는 얘기예요.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은 인구와 작은 땅, 자원도 없는 데에서 이제 오직 구성원들의 이 집중력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그렇죠. 한국의 이제 성공 신화가 이들 컬링 국가대표의 성공 신화와 일치하다는 거건데요. 예. 이 신문의 표현에 따르면은 의성은 남북으로 큰 대도시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관광으로 잘 알려진 안동, 남쪽에는 산업도시 구미가 있는 그러니까 큰 도시 사이에 끼어 있는 이제 작은 마을인데 예. 2000년대 초에 이 지역 당국이 마을을 알리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별로 가망이 없어 보이는 기회를 잡은 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국제 경기장 수준의 컬링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그랬죠? 네. 영국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이 컬링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영국 전체에 있는 컬링장의 숫자나 컬링 선수들의 숫자, 뭐 캐나다의 뭐 컬링 경기장과 선수들의 숫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 정말 경기장 한두 개밖에 없고 선수 몇 명 없는데 은메달을 딴다는 건 이 사람들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걸 유치할 때만 해도 의성 주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신문 표현을 그대로 옮겨드리자면은 왜 얼음 위에서 요강 굴리는 이상한 그 종목을 가져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얼음 위에서 요강을 굴린다? 네. 아, 의성 군민들이 처음에 그랬대요. 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별로 지지를 못 받았던 그런 시설물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기장이지만 그리고 또 사실 인프라를 갖춘다고 해서 성공 신화를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 신문은 이 세계적인 그 시설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간이라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작은 마을에 국제 시설이 들어서자 다른 놀거리가 없었던 여고생들이 모였고 이렇게 시작한 여고생들은 재능이 있었다. 그리고 경험 부족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결연한 자세가 있었다. 이렇게 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맨 땅에 그냥 이상한 컬링장 하나 세웠더니 네.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더니 바로 때 메달 따더라. 그렇죠. 이게 한국의 성공신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 신문이 그 의성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북쪽의 산업시설로부터 이제 그 비무장지대가 생기면서 이렇게 막혀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가발, 섬유로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무모하다라고 얘기했던 조선, 철강, 기타 중공업에 투자를 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이 조선, 철강 이런 중공업에 집중하겠다는 생각 이게 의성 마늘밭에다가 한복판에다가 올림픽 규모의 컬링 경기장을 겠다 이런 만큼 기이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 하지만 한국은 의성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 모험을 성공시켰고 그런 의미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국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 신문이 소개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 5명의 마늘 소녀죠. 한국의 DNA
표본이었다. 이렇게 이 신문은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 DNA의 표본이다. 네.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쭉 지금 소개받다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맨 땅에 뭔가 시작해서 그냥 고속도로 뭔가 이루어내는. 네. 그렇죠? 이런 굉장히 일들이 독특한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컬링 경기가 끝나서 요즘 저는 좀 우울합니다. 볼 게 없어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지탱할 수 있는 인프라 이런 것도 역시 한국이 내세울 강점이 있는 것이고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언론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산업연구원이 예상했던 그 평창올림픽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대 효과 20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가노와 솔트레이트 시티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 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이 솔트레이트 시티 같은 경우에 올림픽 바로 전해의 관광 수입이 40억 달러였던 것이 10년 후에는 76억 달러로, 그러니까 2배가 넘었다는 거거든요. 예. 나가노의 경우는 알파인 노르딕 스키 경기가 매년 개최되면서 아시아 스키어들이 이제 북적인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교통 인프라 면에서도 인천공항에서 평창 가는 길이 도쿄에서 나가노 가는 길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 기회에 강원도가 이제 아시아 겨울 스포츠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아무튼 이 글은 이번 평창 올림픽은 남북 관계의 잠재적인 해빙,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메달 획득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외교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영광을 누릴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더 디플로매트가 맺고 있습니다. 네, 뭐 다 칭찬이네요. 네, 칭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점을 주목했나요? 이번에는 이제 올림픽에서의 그 소프트 파워. 소프트 파워.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그 좀 중복은 되긴 합니다만은 예. 그 한국의 이제 케이팝이라든가 영화 이런 뭐 한국의 힘 보여줬다 이렇게 아까 디플로매트에서 소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이제 평창 올림픽도 이제 기여를 했고 그러면서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의 한국 국민들의 열정적이고 또 과격하지도 않았던 그런 응원의 모습을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 응원의 모습. 네. 예. 2002년도 월드컵이 있을 때 저는 이제 프랑스에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프랑스 언론에서도 그때 그 한국의 거리 문화, 응원 문화 이걸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놀랍게 받아들인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질서 정연하다는 것이 어떤 다르게 표현하자고 하면은 불필요하게 힘을 분산시키지 않으면서 정해진 목표물을 향해서 이제 에너지를 쏟아붓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힘이 과거 산업 발전 시대도 그랬고 지난 그 촛불혁명 때도 그대로 이제 보여줬다는 건데 네. 이런 놀라울 정도의 조화된 그 집중력이 이 적은 인구 그다음에 작은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힘을 보여줬던 그런 한국의 에너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뭐 그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테니까 예. 이 관련 외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2일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예. 이번 올림픽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 여자 컬링 대표팀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한국의 마늘 소녀들 동계올림픽을 정복하다 이렇게 제목을 이제 뽑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컬링 여자 국가대표의 힘이 한국의 힘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 대표 선수들은 마늘 소녀라는 별칭 싫어한다는데 네네. 여전히 외신은 마늘 소녀라고 부르는군요. 네, 계속 많이 씁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마늘이라는 것이 한국의 매운맛을 대표하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별명을 이게 마늘에서 찾고 그러니까 이걸 참 마늘을 포기하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신문은 컬링 국가대표가 보여준 기분 좋은 스포츠 스토리가 이번 평창 올림픽에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의 메달 획득은 한국의 성공 신화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아, 맞는 얘기예요.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은 인구와 작은 땅, 자원도 없는 데에서 이제 오직 구성원들의 이 집중력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그렇죠. 한국의 이제 성공 신화가 이들 컬링 국가대표의 성공 신화와 일치하다는 거건데요. 예. 이 신문의 표현에 따르면은 의성은 남북으로 큰 대도시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관광으로 잘 알려진 안동, 남쪽에는 산업도시 구미가 있는
그러니까 큰 도시 사이에 끼어 있는 이제 작은 마을인데 예. 2000년대 초에 이 지역 당국이 마을을 알리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별로 가망이 없어 보이는 기회를 잡은 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국제 경기장 수준의 컬링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그랬죠? 네. 영국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이 컬링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영국 전체에 있는 컬링장의 숫자나 컬링 선수들의 숫자, 뭐 캐나다의 뭐 컬링 경기장과 선수들의 숫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 정말 경기장 한두 개밖에 없고 선수 몇 명 없는데 은메달을 딴다는 건 이 사람들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걸 유치할 때만 해도 의성 주민들이 그동안 외신은 뭐 전부 우리 올림픽으로 도배가 됐겠죠. 네, 그렇죠. 뭐 이제 좀 마무리 정리하는 그런 보도들이 있습니까? 네, 뭐 워낙 큰 행사였기 때문에 또 북한 문제 관련해서 이제 민감한 이슈들이 많았다 보니까는 외신들도 우리 기사를 보도할 때는 올림픽 기사가 주로 거의 다였고. 그랬겠죠.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도 또 외신 보도들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좋은 현상 같은데. 예. 어쨌든 이 코너가 그래도 시사자키에 밖에서 본 한국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언론에서 못 본 한국. 다른 언론이 못 본 외신에서 본 한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국의 공손한 배려 문화, 외신은 이 부분에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독일의 베를리너 자이퉁 같은 경우에 18일 보도한 내용에 이번 올림픽 주최국 국민들의 아주 뛰어나고 고유한 특징 중 하나가 일단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허. 독일 기자들에게는 한국이 그런 문화가 이제 독특해 보였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가끔 이게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다가갈 때 뭐 정작 부탁을 하는 건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버스가 언제 출발하는지 뭐 인터뷰 구역이 어딘지 보안 검색 관련해서 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이 기자들이 늘 친절한 자세로 질문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좀 거칠게 질문하기도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신문도 기자들이 거의 잠을 못 자면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예. 어쨌든 이 스트레스가 높아진 상황에서 취재를 한다고 하고 그럴 경우에 이 보안 검색 같은 것에 이제 짜증을 내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 일은 이제 정작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임에도 불구하고 짜증을 내는데 자신들이 무례하게 됐을 때 한국 사람들 반응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먼저 도와주려고 하고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손님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재하러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보안 검색을 하니까 뭐 이런 것까지 합니까? 뭐 항해성으로 얘기해도 네. 그래도 친절하게 다 대해주더라. 네. 그게 예. 굉장히 의아해 보였다는 건데 예. 제가 12년 동안 외국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그때 이제 경험했던 프랑스 경우도 네. 보안, 안전, 뭐 치안 관계에서 요원들이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거든요. 무뚝뚝하죠. 네,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예. 네, 그러는 그 의미에서 이제 이 기회에 우리나라 경찰관들한테 참 경의를 표하고 싶은데 이 유럽이나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 가보면은 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예. 보도가 이제 첫 주였으니까. 예. 그리고 가끔 제가 여기 코너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이제 한국은 중견국으로서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 이런 외신의 보도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 매체 역시 그 맥락에서 이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을 말하고 있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을 해서 진보 보수 정권을 모두 거치면서 지지를 받은 이것이 이제 중견국 아젠다다. 예. 이게 이제 본격 추진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일부 시각에서는 올림픽에 대해서 그냥 스포츠 잔치인데 너무 정치적이다. 너무 다른 의미가 많이 부여한다. 이런 등등의 반응이 많이 있는데 네. 이 매체에 따르면 그거는 냉소적인 시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 학문 용어에서 그게 바로 극중주의라는 거거든요. 극중주의라는 것이 실제로 학문 용어에 있는데 예. 이런 이제 시각이 극중주의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느냐. 단지 운동 경기 시합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야말로 그냥 그 한 나라의 어떤 능력 이런 걸 다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로 다 활용하는 게 맞는 현실이죠. 네, 그렇죠. 역대 올림픽이 다 그랬고요. 네. 예. 그 올림픽을 보고 나면 그 나라의 품격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한 차례 이 코너에서 제가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올림픽은 정치적이어야 한다. 그 말씀. 그러니까 인간의 아름다운 육체 대재전을 통해서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숭고한 올림픽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올림픽의 태생 자체가 그렇고요. 네. 예. 근데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을 잘 해야 될 것은 정치 올림픽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올림픽 정치는 앞으로도 모든 국가들이 다 나눠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치 논리에 매몰돼서 올림픽이 희생되는 것은 안 되지만 예. 올림픽 정신이 정치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은 그게 본질적인 올림픽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디플로매트에서 게재한 기고문이 주장을 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제 한국이 북한 문제를 넘어서서 국제 문제 대응에 있어서 좀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앞으로는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G20 행사 또 핵 정상회의 많이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평창 올림픽도 잘 치렀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중견국으로서의 그런 역량은 검증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프트 파워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검증이 됐듯이 이런 소프트 파워를 그 경찰들이 우리나라 경찰만큼 친절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무뚝뚝 넘어서 무서워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러는데 이런 경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경찰들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싶은데 예.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 외신 기자들은 몇 가지 예를 드는데 뭔가를 문의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이게 해도 찍어주고 나서는 오히려 자신들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찍어준 다음에 예, 한국 사람들이. 땡큐.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외신 기자들이 본인들이 뭔가 방해하러 지구상을 누비는 게 아니구나. 자신들이 기분 좋은 사건 그 자체구나 이렇게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예. 심지어는 이 아침에 방을 나설 때 이게 문에 붙어 있는 올림픽 마스코트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까지 한다는 거죠. 아니 문에 붙어 있는 올림픽 마스코트가 진짜 인사를 해요? 아, 그게 아니라 써 있다는 얘기겠죠. 아, 그렇게. 네, 문구가 이렇게 써 있다는 뭐 얘기인데. 또 설 명절하고 딱 겹쳤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설날 이 스켈레톤의 그 윤성민 선수 금메달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윤성민 선수 때문에 아마 그 설날 아침에 차례 지내는 시간을 지키지 못했던 가정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그 벅찬 감동, 그다음에 환희를 주최국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국민들에 있어서 감사했다. 이렇게 하면서 기사의 마지막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리너 자이퉁. 네. 우리의 공손한 배려 문화를 칭찬했다. 네. 또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이런 친절한 전통 문화로서의 한국 말고 또 현대적 국가 이미지에 대한 찬사도 있었습니다. 네. 그 아태 지역 전문 매체죠. The Diplomat가 이 올림픽 시작한 첫 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올림픽은 언제나 주최국에게 훌륭한 국가 홍보의 기회가 돼 왔다면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에 한국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사실 이번 올림픽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치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가성비로 따지면 훌륭한 올림픽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조금 전 이 신문의 지적처럼 이 효율성이 돋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보통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시설물들이 완공되지 않고 과도한 초과 비용이 문제가 된다던가 그러면서 이제 초조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예. 이번 평창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출발이 좋다. 그러니까 출발 좋다 이런 것은 당시 시점에서